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그 출간되는 시점에 맞춰서 반디 작가를 북한에서 탈출시키자. 그때 어르찬이 만났을 때 반디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가족들이 다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내가 간다고 해서 남은 내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간다? 그거는 아니다. 한 작가를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그 작가의 정체가 바로 북한 작가.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작가인데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반디라는 작가의 고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이 책의 충격은 뭐냐면 이 작가가 탈북민이거나 혹은 남한 작가가 아니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아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아니 반디 작가님 이거 무사하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여기 고발하고 막 이런 걸 쓴다? 이영용센터장님. 저도 뭐 처음엔 믿기지 않았었는데 저도 사실 2017년에 이 책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읽어보면서 사실일까 아닐까 했는데 현존하는 작가가 맞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7편의 소설인데 북한 현역 작가가 이렇게 반체제 작품 이런 거를 외부에서 출간한 게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고 2017년에 처음 이렇게 발간됐을 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히트를 쳤고 20개국에서 18개 언어로 20개국이요? 네, 20개국에서 18개 언어로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고발의 영미판이 한강의 소설 그 채식주의자 번역으로 잘 알려진 데보라 스미스. 이미 일찌감치 이 소설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약간 우리 1920, 30년대 근대 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우리에게도 생소한 단어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 데보라 스미스가 정말 절묘하게 잘 번역을 한 게 결정적이었죠. 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한강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반디의 연결고리가 등장하는 거죠. 같은 번역가가 번역한 책이다라는 거죠. 데보라 스미스 이번 뭐 한강 작가의 책을 번역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2016년에 매년 이제 뛰어난 문학성을 갖춘 번역 도서에게 수상하는 상이 있어요. 영국의 펜 번역상을 수상했는데 반디 작가의 고발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펜 상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는요 당시에 이 고발에 대해서 세계적인 문학 센세이션을 일으킬 작품이다 라고 굉장히 주목하기도 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탈북한 작가도 아니고 북한에 지금도 살고 있는 반디라는 필명으로 살면서 이 책을 쓴 작가가 누굴지 어떤 동기 때문에 이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출판할 수 있었는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누가 도와준 건지, 반디는 누구일지 오늘 이만갑에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9개국에서 출판이 된 이 고발이라는 책입니다. 반디의 원고를 탈북시킨 진정한 탈북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피랍 탈북 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탈북자 25명이 오늘 오전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탈북자 25명이 한꺼번에 스페인 대사관 정문에 뛰어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취해법권 지역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디 작가님 대체 누군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사실 반디 선생님의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사실 북한 체제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은 이제 남성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조선작가동맹 소속 중앙위원회 소속의 현역 작가였습니다. 예예.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북한 내에서는 청년이란 잡지에도 계속 글이 나왔던 그런 분이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반디라고 하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필명으로 지으셨는데 직접 그 고발이라고 하는 저 책 안에 보면 스스로를 반디라고 지칭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둠의 땅 북한에서 세상을 밝히자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 사실 반디 선생님은 이제 뭐 이런 글을 쓰셨던 자체가 목숨을 걸고 쓰셨는데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네요. 책이 탈북을 한다. 와. 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그 탈북 스토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책이 아니죠. 이 책은 북한 내에서 누군가가 원고만 소지하고 있어도 총살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은 봐도 그럼요.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책이에요. 반역 책이에요. 배영 무도한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어떻게 북한 밖으로 빼냈는지, 누가 안팎에서 동조했는지 북한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반드시 죽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만갑이 할 얘기가 그 과정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루려 합니다. 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2012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도희윤 대표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건 주인공은 도 대표님이 전화가 온 시점부터 6개월 전에 탈북을 도왔던 한 여성으로부터의 전화였어요. 가명 명옥 씨라고 부를게요. 당시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군인한테 잡혀서 북송당할 뻔했는데 그때 이 도 대표님께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써가지고 명옥 씨를 북송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안전하게 빼내서 끝까지 탈북까지 시켰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자, 그 명옥 씨에게 왜 전화가 왔을까? 그래서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찾아갔었죠. 잘 찾아가지 않았는데 갔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조그마한 봉투를 이렇게 아파트로 갔었는데 이렇게 뚝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떤 건지 좀 뭐 의아스러워서 보니까 돈인 거예요, 돈. 돈이요? 자기 나름대로 탈북 비용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 왔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체를 만나면은 좀 이게 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이 이제 그런 돈은 일절 받지는 않고 정중히 사양을 하고 했더만은 뭐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자기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꼭 하나 부탁을 좀 할 게 있다. 북한에서 남겨둔 게가 있는데 그 심부름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대표님 단체에도 하시는 일하고도 상당히 뭔가 관련도 있고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심부름이라는 게 설마 그 책
그걸 탈북시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딱 느낌이. 그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막을 조금 알아보니까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고 그 탈북 여성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분하고 계속 소통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고 그래도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 된다 생각을 해서 탈북 과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언제 어떻게 소문이 나가서 잡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박하게 찾아가서 며칠 내로 이제 얘기를 가는데 그 사촌 오빠가 반디 반디 작가입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우와, 그렇게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오빠를 못 볼 것 같아. 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조금 이제 반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충격을 좀 받았겠죠. 그래도 말벗이 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마저 나가게 되면은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남몰래 준비했던 것 조금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셔서 뭔가 주섬주섬 막 한참을 찾아서 가지고 나온 게 비닐 구루미로 아주 철저히 감싸 있더래요. 그걸 이렇게 주면서 이걸 네가 좀 가는 길에 가져 나가면 좋겠는데 돈은 아니고 그냥 네가 내 재능을 잘 아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명옥 씨는 이제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북한에서는 이 책 같은 게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근사하게 탈북을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물건을 잘못 가져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모든 일이 사단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오빠를 다시 찾아와서 그 물건을 내가 건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간직해 두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인데 나 혼자 가기도 힘들고 거기서 만약에 발각될 때 원고와 더불어 발각되면 완전 큰일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완전 그 큰일이에요. 원고를 쓴 사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서 일단 나가게 되면 경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루트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당연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 후일을 기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두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 첫 번째 탈북 시도 때 이 고발의 원고를 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중국 군인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명옥 씨도 그렇고 반디 작가도 그렇고 둘 다 죽는 거예요. 몰살이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명옥 씨가 이제 우리 도 대표님의 그 도움으로 탈북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약간 양심의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짐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그거를 이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그 원고만큼은 내가 빼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명옥 씨가 우리 도 대표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 원고 꼭 좀 빼달라고. 그런데요, 뭐 반디 작가나 이제 그 명옥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님 입장에서도 사실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일 아니죠. 예. 더군다나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사람을 빼오는 그 루트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겠다. 가지고 와서 이제 바깥 세상에다가 소개를 좀 해줘야겠다. 뭐 이런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때 제 느낌으로는 제가 다른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2004년도였나 정시범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을 생체 실험을 위해서 화학 공장 쪽으로 이관하는 이관서라고 하는 그 종이가 이 사람을 어디 뭐 함흥 28 비날론 공장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관 종이 쪼가리였는데 3장짜리였죠. 그 종이 쪼가리 3장짜리를 제가 입수를 해서 세상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오늘 한 탈북자 단체가 그 증거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생체 실험을 위해 작성한 문서라며 내놨습니다. 이관서에 적은 사람은 화학무기 액체가스 생체 실험에 필요한 대상이며 화학공장으로 알려진 28 비날론 연합기업소의 보위부에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가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는지 제가 그때 실감을 했죠. 그때도 말들이 많아서 이게 가짜다, 진짜다, 뭐 이런 일이 있냐 없냐 뭐 말들이 많았지만은 문서 자체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원고지 이게 어떤 작품이라도 가지고 오게 되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감은 저한테 왔었어요. 자, 어쨌든 도의원 대표는 가져오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빼오냐는 거예요. 이거 빼다가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작전을 보통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뭐 성공 확률이 희박할 걸로 예상이 되는 매우 까다롭고 매우 섬세하고 네. 매우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일단 반디 작가를 어떻게 만나느냐부터가
난항이에요. 그 오지 험지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또 희윤이야, 또 희윤. 예? 또 도희윤이에요. 이미 북한에 그 많은 이 전적들이 있는 사람이라 괴뢰 국정원의 살인 악마들은 2014년 6월 당시 해외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이자에게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놈을 접근시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한 다음 교묘하고도 끈질긴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대의식을 불어넣었다. 도 대표가 뭐 중국의 얼씬거리나 도 대표와 같이 밑에 일하는 사람이 북중 국계 얼씬거리 북한이 바로 눈치챈다. 그렇지. 톰 크루즈 또 오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럴 정도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촉을 곤두세우고 있는 타깃이 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도 대표님은 정말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아이고 별 말씀. 수년간 하신 일들을 보면 천운도 잘 따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에 있는 이 도 대표님의 지인분이 마침 북한 친척을 방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중국 분의 친척이 어디 사느냐? 놀랍게도 반디 작가가 사는 곳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 있는 친구가 아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지인을 이용해서 반디 작가를 접촉하면 되겠다라고 우리 도희윤 대표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부탁을 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하면 부담을 느끼고. 그렇지. 아주 심플하게. 형님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좀 받아오면 돼. 그리고 뭐 내가 또 책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거 가져오면 된다니까 이 친구는 그냥 저 친구 책 좋아하니까 북한에서 뭐 여러 책들 좀 가져와 주면 되겠구나. 뭐 그 정도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나 지금 하나 더 인생의 이견. 부탁을 할 때는 오히려 가볍게 해라. 아니 진지하게 설명했으면 저는 그 막 펼쳐보고 싶어가지고 대체 뭐길래 보지도 말라 그러고 열어보지 말라니까. 사람이 보고 싶고 보지 마라 더 보고 싶지. 편하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중국 지인이 가서 그 반디를 만나요. 달라고. 뭘 믿고 줘 반디를? 그러니까. 갑자기 약속이 와서. 있어야지. 명옥 씨 이름을 댄다고 해서 그냥 줘요? 그것도 안 그때 명옥 씨가 작전을 세운 게 있어요. 물론 도 대표님의 작전이죠. 명옥 씨의 친필 편지 서신을 가져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친필 편지도 편지 봉투에다 예쁘게 하면 뜯어보고 싶잖아요. 예. 대충 이렇게 맞죠? 디테일하게 실제로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아주 그 심플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빠, 명옥이에요. 서식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편안한 곳에 와 있어요. 제가 무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분이 사람을 보낼 겁니다. 제 편지와 함께요. 편지를 받으면 인차 지난번에 저에게 건넸던 물건을 넘겨주세요. 믿으셔도 됩니다. 오빠하고 저만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때 주셨던 물건이 2개였지요. 오빠도 좋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야 할 텐데 남겨둔 식구들 생각하면 눈물만 나요. 그런 날이 꼭 오겠지요. 오빠, 우리 꼭 만나요. 몸 건사하세요. 명옥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쓰셨는데 물건이 2개다라는 얘기가 이제 힌트가 몇 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반디 작가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중국인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명옥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자기의 동생이긴 사촌 동생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말하자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원고를 믿고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엔 원고도 다 사라지고 내 이제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자신이 몇 년에 걸쳐 쓴 원고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기는 거는 몸 안에다 숨기면
먹거나 넣거나. 그렇죠. 숨길 수 없잖아요. 뭉치라서 뭉치인데 정의 뭉치. 사실상 이게 숨기기 타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요? 예. 강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신의주, 두만강, 뭐 순안국제비행장을 비롯해서 국경 초소가 있는 모든 곳에 세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에 또 어떤 직종이 하나가 있냐면 출판 검열원이라는 직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예, 이게 북한으로 들어오고 북한에서부터 나가는 모든 국경 초소들에서 출판 도서들, 미니 USB SD 카드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의주 세관에 들어가게 되면 열차가 국제 열차가 한 4시간 동안 종차를 하거든요. 100%다 검열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네, 그 많은 사람 한 명씩 들어가서 100%다 검열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성 검열원이 들어와서 속옷까지 100%다 봐요. 그럴 정도로 빡빡하게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게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이 도현 대표님이 그 시기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요 책을 원고를 반출해내기로 한 시점에 딱 또 어떤 큰 행사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그 시점을 아마 맞춘 것 같은데 그때 평양에서 국제 상품 전람회가 열리는 시즌에 맞춰서 이 원고를 빼내오는 작전 개시를 선택한 거예요. 상품 박람회가 상품 박람회. 국제 상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당시에 움직여. 중국, 동남아, 북한이랑 우호 국가들의 이 바이어들이 대거 신의주 등을 통해서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떻다? 느슨하고 소홀해지는 시점을 작전 개시로 택한 거죠. 재미있다. 예, 이게 시기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북한의 상품을 홍보하는 것 이외에도 이 상품 전람회의 그 사이즈, 뭐 크기, 뭐 이런 걸 쭉 좀 그림을 좋게 보이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도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까다롭다, 뭐 빡세게 검열한다 하게 되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좀 검열이 좀 느슨하더라도 이 반디의 원고는 좀 두꺼운 거에다가 원고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들고 나가면 좀 수상한 티가 좀 났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게 그냥 나가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래서 원고라는 단어를 일절 쓰지를 않았고요. 책이라고 하는 주로 물건 뭐 이런 표현을 주로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 안에서 바깥으로 이 서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오, 뭘까? 와 이게 뭐야? 첫 버전이야. 노동신문.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전집 전집이네. 아니에요? 김정일 전집. 저희들이 이제 제가 어쨌든 뭐 북한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사라 그랬습니다. 노동신문. 여기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런 것들이 또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이 이걸 사갖고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얘들한테 이게 익혀지고 위인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사서 오고 또 자기들도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가져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물건들에 이렇게 쌓였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수상 물건들이 여러 있으면 뒤지겠지만 아니 뭐 김일성 장군님의 어록집을 사가는 사람이 여기다 뭐 불온서적을 사가겠어? 뭐 이런 느낌을 주니까. 사이에다가 딱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그런 책들은 번역이 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북한을 가면은 그 관광 안내원들이 그 사람 손을 이끌고 강제로 그런 책 사라고 그 책 서점에 가서 강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책을 넣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뭐 세관에서 검열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전집을 내가 이걸 뭐 어떻게 검색할 수도 없고 수색할 수도 없고 수색했다가 또 잘못 걸리게 되면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수 안 본 걸로. 이거 좋은 거 사가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 너무 작전이 좋은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김씨일가의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저작 그리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고발의 원고가 한 자리에 뒤섞여서 나온다.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반디의 소설이 이제 고발 그리고 시집인 지옥에서 부른 노래의 원고가 마침내 탈북을 해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와. 자 그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대표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이게 감개무량 그 자체였죠. 이게 저는 사실 뭐 이 반신반의 그리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이 도왔고 그리고 또 이 반디 선생의 이 고발 작품이 세상에 나올 운명이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도 대표님은 그 반디 작가의 이 친필 원고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좀 그 친필 원고를 좀 볼 수가 있나요? 예. 사실 이것을 이제 필체가 너무 좋습니다. 필체가 정자로 그 원고지 아까 보신 그 원고지에 보면 굉장히 두꺼운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자체가 틀리질 않아요. 정자체로 쫙 정성스럽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필체 하나만 나와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고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필체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비공개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 도 대표님이 친필 이 원고를 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딱 드셨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원고지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제일 처음 생각은 이 잘못 만지면 다 부서질 것 같아. 종이가. 질이 안 좋아요. 종이 질도 뭐 북한에서 지금 쓰는 게 그런 거고. 또 이게 오랫동안 했던 거를 다 손으로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읽으려고 그러면 이걸 또 풀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야, 이거를 하다가는 이 귀한 거를 다 뭐 찢겨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해 빨리 이거는 복사를 하자. 무조건 첫 번째 할 때 복사를 무조건 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본은 딱 숨겨놓고 복사본 가지고만 뭔가 작업을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몇 장 제가 들춰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꼼꼼하게 하나 한자 정말 피눈물에 뼈에 새긴 자기 글이라고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한자를 적었던 그걸 볼 때 참 눈물이 핑 돌던 그때 감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디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의 반응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북한 안에서 반디와 관련된 그 책이 또 다른 책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받으러 나왔으면 좋겠다. 국경 가까이 낚시다라고 저희들한테 제가 움직이기를 원하겠죠. 제가 직접 움직이기를 원해서 그런 반응들이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이 일절 대응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 당국에서 혈안이 돼서 반디 선생을 색출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도희연 선생님 이렇게 만나면 야 반디 작가 데려오자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미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도희연 대표가 그 출간되는 시점에 맞춰서 반디 작가를 북한에서 탈출시키자. 작가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와 있으면 이 책의 가치가 더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찌 사람을 힘들게 보내서 반디 작가를 북한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탈출하시죠 라고 도 대표가 사람을 통해 제안합니다. 그때 반디 작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때 여러 차례 만났을 때 반디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가족들이 다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내가 간다고 해서 남은 내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간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 책이 발간됐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간 거와 똑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그분의 사진과 기타 밝히 들릴 수 없는 어떤 내용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빠져나왔죠. 그러면 얼굴을 아시겠네. 알고 있죠. 궁금한 게 이제 반디 작가님하고 소식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북한과의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코로나 지금도 또 우리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중국에서도 모든 것들 다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소식이 지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러게요. 만약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회를 계속 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책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독자분들의 마음속에 반디 선생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김일성이가 이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반디 선생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반디 선생님 그 마음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